자, 여러분, 저는 지금 벅셔 해서웨이 주총으로 인해서 오마하에 와 있습니다. 저희 커뮤니티에서 미리 전해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벅셔 해서웨이 후계자인 차기 CEO 그렉 아벨을 만나서 사진을 찍었는데 굉장히 벅셔 해서웨이가 역시 주주 친화적이다. 이런 걸 느낀 대목입니다. 그렉 아벨이 자신과 사진을 찍기 위해서 길게 늘어선 그 대기 인파를 전부 기다려서 사진을 찍어주고 퇴장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주주를 정말 대접한다 이런 걸 보여주는 대목이었고 한국 투자자에게 할 말 없냐라는 질문에는 감사하다, 땡큐로 답을 했습니다. 여튼 이렇게 주주를 아끼는 이 벅셔 해서웨이 경영진 이런 모습은 정말 미래 벅셔 해서웨이를 꿈꾸는 한국 기업에게도 교훈이 될 만한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날 주총 전날 행사로 열린 쇼핑데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벅셔 해서웨이 자회사들이 나와서 자신의 제품을 홍보하고 또 팔고 그런 축제로 만드는 그런 날이었고요. 벅셔 해서웨이 주총이 이 자본주의의 우드스톡으로 불리잖아요. 가족 단위로 오신 분들, 갓난 아이를 데려오신 분들, 심지어 신혼 부부가 신혼 여행으로 여기 오신 분도 계셨고,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이 벅셔 주주라는 소속감, 동질감 이런 거로 인해서 매우 친절하고 흥겹게 축제를 즐기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여러분도 꼭 한 번은 이 주총 참석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에너지를 얻고 가네요. 하나 교훈을 얻었는데 여기서 많은 기념품을 팝니다. 찰리 먼거와 버핏의 특별한 우정을 기리는 그런 제품도 있고 장난감도 있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다양한 기념품을 파는데 정말 제가 다 헤집어 봤는데 하나같이 예외 없이 메이드 인 차이나였습니다. 역설적이죠. 미국 자본주의를 상징하는 최고로 흥겨운 축제에서 실제 기념품으로 팔리는 것은 결국은 메이드 인 차이나다. 이런 점은 결국 아무리 트럼프가 제조업을 다시 관세를 통해서 미국으로 데려오려고 해도 이런 저부가 가치의 제조업은 미국에서 성립할 수 없는 것이죠. 여튼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렸지만 이미 중국과 미국 이제는 조심스럽게 이 협상 모드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협상이 잘 끝나서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행사는 전날 사전 행사이고요. 결국 본 행사는 이제 현지 시간 내일 열리는 행사겠죠. 크게 화두가 되는 부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일단 관세를 바라보는 버핏의 발언, 여기에 일단 관심이 많이 쏠리고요. 여튼 4월에 굉장히 울퉁불퉁한 장이었고 당시에 지수가 굉장히 무너질 때도 현금 비율이 높은 그리고 가치주 비중이 높은 벅셔 해서웨이 주가는 굉장히 탄탄한 모습이었습니다. 4월 증시 급락 이후에 미국 증시를 바라보는 버핏의 관점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즉 올해는 보유했던 막대한 현금을 헐어서 본격적으로 미국 주식 뭘 살 건지 이런 게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제가 아까 만난 그렉 아벨이 후계자로 이미 낙점된 상황에서 언제 공식적으로 경영권을 회장 타이틀을 그에게 물려줄 것인가 이런 점이 이번 주총 화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내용은 주총 참가 이후에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벌어진 일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실업률 관련 속보 저희가 정리해 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참고로 실업률 4.2%로 전달 예측 동일했습니다. 고용은 좋았습니다. 굉장히 안정적인 고용 데이터였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 트럼프의 파월 압박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고용 보고서를 본 트럼프, 내가 말한 대로 우리는 아직 전환 단계에 있으며 이제 막 이게 시작을 했다. 소비자들이 가격이 내려가기를 수년 동안 기다려왔다. 인플레도 없다. 연준은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 고용이 좀 깨져야 금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볼 수 있는데 트럼프는 오늘 좋은 고용 보고서 금리를 내려달라 이렇게 주장했고요. 하지만 오늘 고용 보고서를 본 시장은 단기물 금리, 2년물 금리를 폭발적으로 상승시키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당장의 기대감은 훨씬 뒤로 미루는 모습이었습니다. 여튼 지금의 키는 아직도 관세가 쥐고 있습니다. 오늘 장이 올랐던 것도 어제 전해드렸지만 이 중국과 미국과의 어떤 관세 전쟁이 이미 이 에너지상으로 정점을 찍었고 이제 트럼프와 시진핑은 적당한 명분을 찾아서 서로 중간 어느 지점에서 타협을 할 거란 시장의 베팅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자동차 관세 이 자동차 CEO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트럼프 찾아서 막 우니까 읍소하니까 트럼프가 들어주잖아요. 그렇죠? 시간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신발 업체들이 하나로 뭉쳤습니다. 지금 미국 신발 유통업체 76곳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신발에 대한 상호 관세 면제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나이키, 아디다스, 콜롬비아, 스케쳐스, 언더아머, 데커스 이런 브랜드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은 정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업계가 이미 상당한 지금 부담에 직면해 있고
미국 신발 산업의 특성을 감안할 때 지금 관세가 유지되면 미국 신발 기업과 그가 먹여 살리는 가정은 굉장히 실존적 위협에 직면할 것이다. 수백 개의 사업체가 문을 닫을 것이며 굉장히 큰 업계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미 자동차 업종에서 한번 예외가 나왔기 때문에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쉽죠. 다른 업종에서도 가만히 있으면 바보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든 뭉쳐서 관세나 혜택을 받기 위해 발버둥 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와중에 골드만삭스 새해 보고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목요일 나온 보고서였습니다.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존 플라드가 쓴 건데 최근 들어서 기관 투자자의 흐름이 좀 바뀌었다는 겁니다. 목요일 이전까지는 장기 투자 성향을 가진 그런 대형 투자자들 개별 종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매수를 안 했어요. 즉 시장이 오르면 뒤따라 좀 깔짝깔짝 사는 그런 장이라서 굉장히 수동적으로 대응을 했는데 목요일에 이 골드만삭스 트레이딩 데스크를 보니까 흐름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보다 긍정적인 투자 흐름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봤을 때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고 있고 시장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지금 뮤추얼 펀드가 맥세븐을 비롯한 비중을 굉장히 좀 낮게 가져가고 있다. 그리고 헤지 펀드의 롱숏 비율도 굉장히 사상 최저 수준이다. 그래서 이들 종목에 대한 상승 베팅이 굉장히 그동안 없었는데 따라서 만약에 이렇게 기술주 유지의 상승이 나올 경우에 고통의 거래, 페인 트레이드라고 표현하죠. 시장이 계속 상승하고 맥세븐이 주도할 경우에 뒤늦게 따라붙으면서 사면서 증시를 올리는 그런 포모 현상, 기술주 추격 매수에 따른 추가 증시 상승이 유도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 올해 큰 폭의 조정이 있었던 기술주에 대한 단기 투심 전환이 좀 시작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골드만이 보고 있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글로벌 방산주 투심 여전히 뜨겁습니다. 심지어 지금 얼마 전에 그 미국 정부 예산이 얼개가 나왔죠. 트럼프 대통령이 비국방 분야에서 내년도 정부 지출 뭐 환경도 되고 뭐 다양한 분야 되는데요. 해외 지원도 되고 이런 비국방 분야 정부 지출 올해에 비해서 약 1630억 달러, 230조 원을 삭감하는 그런 방안 추진 중이라고 보도가 나왔는데 이 와중에서도 국방 예산은 올해 8,923억 달러, 약 1,250조에서 약 13% 늘려서 1조 100억 달러, 약 1,420조로 책정됐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독일은 기본법, 즉 헌법까지 바꿔서 국방비를 무제한 증액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주식 중에 대표적인 방산주로 볼 수 있죠. 라인메탈 연속해서 신고가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이런 거 참고하셔서 투자 계획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워런 버핏 주총 내용을 정리해서 잘 가져와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월괄부 구독과 좋아요 많은 사랑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